좋은 친구, 오래 두면 더 좋은 친구. 안녕하세요. 대박친구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대박친구 3부 문지기 장유리나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떠올려 보면요. 매일 100점만 맞는 이 친구가 어느 날 시험에서 한두 개 틀렸다고 시리에 빠진 모습 가끔은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오늘 딱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일 최대치를 경신해 왔지만 하락으로 좀 전환한 모습, 코스닥 역시도 12월 들어서 처음으로 하락한 모습으로 양시장 모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조정 장세 이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실 테고 아니면 잠시 숨고르길까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으로 인해서 내 포트도 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시면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묵혀있던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요, 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받고 있거든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주식형님 수익 사냥을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번호는 8383인데요. 밤잠 좀 이루기 어려우시다면요. 여기서 종목에 대한 고민 시원하게 타파해 보시죠.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실게 이분 놓칠 순 없겠죠. 자, 바로 만나볼게요. 형님 알가 의리 바로 주실게 형님, 주식형님 나타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박친구 3부의 주식형님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기분은 좀 금요일 같은 느낌이긴 한데 날씨도 춥고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증시가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간에 내 계좌는 항상 차갑습니다. 360은 항상 차갑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매매를 조금 포인트를 잘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한 번쯤은 되새기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죠.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전일에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초반부에 시장을 잠깐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분명히 대형주 수급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대형주 수급들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대표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수급들이 일제히 빠져나가면서 이제 대차 잔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자, 오늘 하락의 주 원인을 보자면 제약바이오주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이제 셀트리온 때문에 이제 내려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셀트리온 때문에 또는 셀트리온 외에 다른 제약들도 한번 하긴 했지만 대부분 내려갔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대형주이면서도 지금 우리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거나 콜드체인 관련주도 있거나 자 이런 테마가 붙으면서 오히려 일제히 많이 내려갔다라는 게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공통점들이 내려오면서 대형주 위주로 이게 악재로 둔갑이 되면서 내려왔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대형주 수급이 완전히 지금 현재 수급들이 일제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자체가 본인 매수가 부근에서 평균을 웃돌고 있거나 아니면 매수가 부근에서 그냥 보합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나 그러면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셨다가 이제 후퇴를 한번 해야겠죠. 일부 후퇴를 하시고 2보 전지를 위한 전략을 좀 한번 새롭게 다질 때가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조정은 사실상 좀 빠르게 왔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연준회의가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마지막 분기겠죠. 금리가 이제 결국엔 동결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 이 부분이 좀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0년도 올해부터요. 1월 달부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만 거의 3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3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물론 다 수익을 보고 있는 자금은 아니겠죠. 손실을 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입금한 돈도 있을 거고 부동산을 흘러 들어가야 될 다른 자금들이 주시장으로 많이 들어왔던 자금이 이제 30조 원 넘게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손실을 보고 있거나 그냥 증권관자에 예탁이 돼 있는 자금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올 한해 이번 달도 얼마 안 남은 상태죠. 2020년도에 한해서 내가 수익을 제대로 못 봤다 그러면 정말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조정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수급들이 일제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현재 매도 창구들을 보면 오늘도
오늘도 뭐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누적 순매수를 따져봤을 때 외국인들은 아직도 물량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 기관들이 연일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기금도 지금 현재 미들맨들이겠죠. 연기금도 던져내고 있기 때문에 미드 구석은 한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기타 범위 창고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 대주주격, 이 세금적인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일제히 장시의 물량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운 좋게도 이게 좀 증시도 내려가고요. 그다음 대형주들, 그다음 제약바이오주들 이게 맞물려 가지고 오늘 시장이 하락한 것은 뭐 제약바이오 때문에 내려간 거다. 그다음 뭐 셀트리온 때문에 내려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이 일어나게끔 좀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형주 수급이 죽은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조정만 일시적으로 같이 업종에 이렇게 동시에 같이 받았던 중소형주들 위주로 시장이 반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증시는 내려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증시는 내려가고 있는데요. 중소형주 위주로 반등세가 종목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시총이 작은 기업들, 그다음에 물량이 얇은 종목들,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도 쉽게 상승세가 많이 나와줄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깐 빠졌다가 중소형주 쪽으로 눈을 한번 살짝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조정폭이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 대형주 수급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는 현명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 살짝은 좀 빠져나와서 중소형 쪽으로 눈을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좀 도움 말씀을 드리기 위한 조언일 뿐이기 때문에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또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유념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 노란톡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내 종목 구해주세요. 내 종목 어떡할까요? 잠이 안 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요. 바로 주식 형님 수익 사냥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번호 83832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월천 가자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앞타바이오 가지고 계십니다. 형님 저 1등으로 상담 남겨요 라고 하면서 28,900원 매수가고요. 10% 보유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상담을 바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형님 앞타바이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타바이오 28,900원이요? 네.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은 뭐 보유하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장은 10% 정도 이렇게 뭐 조정이 나와주긴 했는데 지금 거래량들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거래량들이 많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뭐 종목들이 좀 많이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뭐 익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제 뭐 대거 조금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 자체는 장대 음봉 나오고 나서요. 그 다음에 또 양봉이 나와줬죠. 그 다음에 또 음봉이 나와줬습니다. 이걸 어떤 걸 의미하냐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당장은 안 나올 수 있어요. 당장은 안 나올 수 있지만 때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점 부분에서 수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차라리 증시 조정으로 인한 가격적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격이 많이 발생이 돼 있는 상태죠. 이걸 기간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통해서 해소를 시키고 가는 게 오히려 전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중에 이제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 주봉상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달리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동시에 거래량도 동시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번 주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속단하기는 굉장히 이르긴 하지만 지금 강력하게 들어온 수급이 지금 현재 바탕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이 가격에서 눌림이 나와줘봐야 35,000원까지는 최대치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왜 35,000원 구간이냐면 바로 이 구간이겠죠. 전저점 고점 구간이 지금 현재 지지가격대로 형성이 돼 있는 자, 의미 있는 가격대가 35,000원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은요. 다시 한번 이제 지켜본다면 내가 익절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자,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차피 35,000원 내려올 거라면 그 다음날 시초가 이렇게 팔아도 되지 않냐. 물론 그 다음날 시초가에
갑자기 급등세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35,000원 가격대를 좀 의미 있게 보시라는 거거든요. 이 35,000원을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는 불타기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수익을 보고 있지만 올라갈 타이밍 맞춰서 물량을 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늘린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중에 하나죠. 자, 이런 불타기 방법을 통해서 자, 물량을 늘리신 다음에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큰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주들은 다 그래요. 자, JP 바이오 컨퍼런스 때 이슈는 반드시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게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영향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시간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 한 번이라도 공략을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딱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때까지 조정 주고 물량 늘려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목표 가격은 충분히 5만 원 이상까지 갱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고치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6만 원까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은 내 매수가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 이 종목은 뭐 나하고 인연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본전 부분에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재공략 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천 가자님 35,000원대 의미 있는 가격대 라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불타기 전략입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제시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요요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형님 시스웍입니다. 라고 하면서 매수가가 22,870원이고요. 보유 비중 20%네요. 전망이 어떨까요? 계좌가 자꾸 파란색으로 얼어가요. 라고 하시네요. 아, 전망, 시스웍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긍정적인 측면이세요? 아니면 보수적인가요? 일단은 뭐 저는 중립을 유지를 하다 하겠습니다. 아, 중립이다. 네. 네. 좋게 본다고 했는데 종목이 갑자기 계속 내려가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낭낭하죠. 주시원 당신이 이거 올라간다면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그럼 네. 종목을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죠. 맞습니다. 그때는 중립. 이제 PD님의 편집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이거 뭐 전국 동시방송 나가는데 어떻게 저희 합니까? 생방송이라서요. 그렇다고 해서 안 좋게 보자니 진짜 정말 얼어가는데 더 얼어간다. 정말 얼어가는데 맞아요. 이거 뭐 얼음 깨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전 중립을 좀 유지하고 싶은데 네. 자, 일단은 확진자 수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뭐 중요할 것 같은데 다음 주면은요 드라이브스루로 인한 역할을 떠나서 동시에 검사가 이제 들어가죠. 동시에 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숨어 있는 확진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음압병동 자체가 지금 병동이 없어가지고 자,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임시 방편으로 추진하고 있냐면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임시 병실을 만들겠다. 자, 이럴 정도면요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숨어 있는 확진자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자, 시스웍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업하는 구조가 뭐였냐면 자, 우리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이제 그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방진보 있고, 방진보 있고, 같은 거. 방한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방진복이죠. 방진복 입고 네. 이렇게 사진을 한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절대 무균실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클린룸 들어가기 직전에 모든 먼지를 씻어내고 깨끗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이 클린룸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음압병동도 마찬가지로 클린룸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어떠한 병균도 없어야 되고 세균도 없어야 된다라는 자, 이게 그래야 코로나 환자들도 말끔하게 이렇게 나와서 퇴원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클린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세 자체가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재료 자체도 이제 뭐 죽은 건 아니고 오늘 증시 하락 대비면 거의 뭐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쳤으면 그냥저냥 수준으로 이제 마감을 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단기적인 저점을 찍고 물론 이제 무상증자라는 이슈 때문에 물량이 대거 나오긴 했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을 해소를 시키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나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죠. 물론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냐? 2,500원까지는 좀 눌림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손절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전략적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 관련주들 일제히 관련된 업체 테마들은 순환매 돌아가면서 이번 주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다음 다음 주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스와 같은 종목들도 내일 당장은 안 올라가겠지만 내 차례가 돌아온다면 충분히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근데 올라가봐야 정고점을 깰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물량적인 부분들이 무거워졌죠. 이 무상증자라는 물량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고점까지는 우리가 한번 1차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4,000원 전후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500원쯤 오면 추가 매수를 통한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소웍에 대한 전망은 좀 중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무상증자 관련 이슈를 지금 현재는 소화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판단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행님아님의 사연입니다. 멋진 행님, 에이텍입니다. 37,700원이고요. 비중 8%인데 언제나 갈 수 있을까요? 언제 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정책 관련한 인맥 관련주가 될 텐데 언제 좀 탈출이 가능할까요? 매수 가격이 얼마라고? 매수가가 37,700원입니다. 이분 뭐 정말 오래 고생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에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선거 관련주에도 이렇게 많이 테마가 엮여 있다고 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종목들 일제히 금요일에 내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상승 파동이 나와줬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에도 올라갔죠. 자, 어제까지는 가격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양봉으로 유일하게 마감을 했던 그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앞에 이제 정고점, 이거, 좀 약간, 뭐랄까요? 이제 그 울타리가 하나 딱 이렇게 쳐져 있어요. 자,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것은 4만 원 부분이겠죠.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매수가 부분이 가장 강력한 울타리 부분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 더 큰 마당으로 이렇게 뛰어 나가줘야 되는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그동안에 의미 있게 무슨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거나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숨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빨리 올라갈 수도 있겠고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자니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수렴의 끝자락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는 상태죠. 자, 수렴의 끝자락인 것은 자, 이런 패턴이 보통적으로 어떤 패턴이냐면 하락 세경 패턴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나와준 이후에 자,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 시세가 조정해 주고 있는 상태죠. 자, 저점도 그와 동시에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자,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추세 전환, 변곡점이 지금 현재 발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은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쪽으로 우리가 확률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충분히 4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고 이 정고점 구간이 굉장히 싸움이 심할 거예요. 자, 싸움이 심하다라는 건 뭐냐면 돌파하려고 하면은 항상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돌파하려고 하면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자, 이런 게 반복적이기 때문에 내 매수가 대비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매수가 내려왔다 그러면 다시 추매를 통해서 평단을 내리시되 짧게 수익을 익절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요. 지금 현재 뭐 32,000원 가격대니까 일단 5만 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만 돌파하게 되면 지난 정고점 구간도 충분히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난 정고점 구간이 거의 뭐 4만 8천 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만 터치하면 뭐 5만 원까지 금방이기 때문에 5만 원까지 가격 목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님아님, 일단 그동안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전략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뒤 대비해서 뭐 수익이 발생하면 좀 정리에 대한 의견들도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좀 종목에 대해서 고민 많으신 분들, 내 종목 정말 고구마다, 답답하다 하신다면 바로바로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해 드릴게요. 유튜브에 또 어떤 분은요, 두산지주사 정말 궁금해요 하면서 꼬마 인형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 노란톡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셔서 종목 상담 해주실 수 있는데요. 일단 주식 경림 수익 사냥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8383번을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궁금하신 모든 종목에 관련된 질문들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어서 다음 또 신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꽃봉우리님이네요. 주식 경김 제 것도 봐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무림 페이퍼 가지고 계신데요.
5,1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해요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제지주들 참 잘 갔잖아요. 무림페이퍼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무림페이퍼 이제 뭐 제지 관련 중에 이제 늦게 막내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무림페이퍼라는 이제 업종 자체, 특히 제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좀 약간 그 테마가 형성되는 게 뭐냐면 항상 이제 선거철이 되면 우리 이제 선거용 플랫폼이라든지 벽보 이런 게 또 많이 발송이 됩니다. 많이 이제 받아볼 수 있고 항상 눈여겨보는데 이때 항상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움직였던 그런 테마주들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제지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갈 게 뭐냐면 국가 정책에서 나왔죠. 플라스틱 사용을 이제 금지를 하고 이제 뭐 재생 가능한 이제 뭐 종이로 쓸 것이다. 그러면 이 무림페이퍼 제지주들이 가장 핫하게 이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오늘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뭐 선거 관련해서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빨대, 플라스틱 빨대죠. 이제 종이 빨대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지주들이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러면서 이제 급등세가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의 종목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호재 재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그 전에 많이 다른 테마로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뭘로 올라갔어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뭐 재택근무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 배달이 늘어나겠죠. 이 배달 때문에 간편식 때문에 택배가 늘어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상승세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테마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백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또 이런 종이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포장지로 또 올라갔다. 그러니까 테마가 이런 식으로 재료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면서 주가는 급부상을 시켜놨다라는 거거든요. 자, 무림페이퍼를 한번 흐름을 살펴보면 지금 오랜만에 최대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도 분명히 있겠죠. 대부분 요즘 시장 어떤 흐름이에요? 트렌드가 한번 당일날 급등했던 거라면 정말 큰 호재, 재료 아니면 그 다음날 항상 필수적으로 거의 9할 이상 조정폭이 크게 나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8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제가 뭐 여기까지 내리겠다 이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 자체가 조정을 줄 때 정말 화끈하게 줍니다. 뭐 10%, 25%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일단 연봉 차트를 보게 되면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자, 오랜만에 이제 지지를 받아주면서 2,000원 구간이 최대 이제 지지 가격 되겠죠. 그러면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종목은 결국에는 뭐다? 2,000원 초반대 오면 거의 뭐 필승 매수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대가 지금 최대 3,5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시일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근데 시일은 얼마 안 걸립니다.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전고점 구간이 이 3,500원만 무난하게 넘어가 준다면 4,000원 돌파까지는 그냥 다이렉트예요. 왜냐? 위에 걸려있는 물량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걸려있는 물량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수익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500원 부근에서요 1차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 자체가 오랜만에 거래량이 터졌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충분히 4,000원 넘어서 5,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차 목표 가격은 6,000원까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일단 무림페이퍼 가지고 계셔서 좀 힘드시다라고 하셨는데 여러 재료를 좀 급부상했고요. 일단은 4,000원, 5,000원, 이제 심지어 6,000원까지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쭉 들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 이어가세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까요? 연간 수익 계좌 가자님입니다. 흰 셔츠에 멋진 사나이 형님,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네요. 현대글로비스 가지고 계십니다. 17만 5천 원이 매수가고요. 비중 10% 살짝 좀 작게 들어가시긴 했는데 향후 대응 부탁드린다라고 하십니다. 장이 빠져서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유통 쪽입니다. 운송. 네. 네, 운송 쪽인데 이거 아마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어요. 현대글로비스 처음에 출시하고 나서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회장이 바뀌었죠. 정의선 이제 부회장이 회장으로 이렇게 승격이 됐는데 그때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 유통 앞으로 이제 유통과 이제 운송 관련해서는 굉장히 무한한 시장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주회사 전환하면서 이 종목 자체 지분은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큰 상승세가 나와줬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물론 이제 뭐 최근에 들어가셔가지고 항상 어디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간 곳은 항상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추세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죠. 이번 코로나 특수 때문에 자동차 뭐 내수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굉장히 뭐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약간 많이 낮아져 있는 건 맞아요. 사람이 뭐 밖에 나가지도 않고 물론 그 개수세 인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받긴 했지만 지금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기차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죠. 수소차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연기관도 어느 정도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 전기차를 운송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합리적이게 운송을 할 것이냐? 이 수소차를 운송을 할 때도 해외로 수출할 때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송을 할 것이냐? 그냥 바다 위에 오래 떠 있어도 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현대글로비스 같은 이런 운송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요 굉장히 큰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그리고 이 종목 자체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운영을 안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지난 10월 20일 구간이었죠.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대량의 거래량, 정말 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세가 지금 현재 끝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시세가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우상향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연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점을 찍고 굉장히 치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자, 추세 전환이 지금 현재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내년도를 봤을 때요. 내년 연말까지는 보셔야겠죠. 내년 연말에는 어떤 흐름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전고점 구간까지는 저항을 받으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그럼 목표 가격은 어디까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뭐 싼 고점이 되든 트리플 고점이 되든 간에 항상 고점 부근에서는 항상 저항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간신히 20만 원 돌파가 나오는가 싶더니 한번 무너진 상태죠. 그런데 가격이 쉽게 안 깨지고 있어요. 20만 원 무난하게 올라가게 되면 넘어가게 되면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물량을 더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도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가격이 더 빠졌으면 좋겠다. 가격이 더 내렸으면 좋겠다. 난 이 현대글로비스로 대주주까지 한번 올라갈 것이다. 자, 이런 포부를 가지고 추가 매수를 좀 약간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물론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증시 조정이 많이 나아졌을 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17만 원대에서 한번 하시고요. 그러니까 만원 단위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만 원대 좀 하시고 그다음에 17만 원이 만약 이탈했다 16만 원대 하시면 가볍게 반등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상반기 때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네. 30만 원, 만 원 단위로 가격이 내려갈 때 적극적인 추가 매수 전략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내가 대주주가 될 거다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네요. 화이팅 하세요, 시청자분. 자,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하면서 야,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나 고민되실 텐데 주식경님, 싼 종목 혹시 또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제 센 종목 준비는 항상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네? 안 좋아요. 왜요? 오늘도 내려왔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내려서. 오늘도 내려왔는데 네. 제가 드린 센 종목은 어때요? 가격이 정말 탄탄하게 잘 받쳐주고 있어요. 저도 이거 종목도 찾아봤는데 네. 정말 소름 돋습니다. 어. 왜 소름 돋냐면 네. 종목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가냐. 이렇게 안 빠질 수가 있나? 이 진짜 이거 누가 가격을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선별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형주 수급이 많이 하락이 되고 있는 상태죠. 네. 자, 그런데 자,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캐치를 할 것이냐. 제가 노란 뚝방 들어오시면 항상 간략하게 시장 정보라든지 이런 거 올려드리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내일 수요일이죠. 자, 수요일에 장중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와. 자, 항상 주말에서도 준비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시장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요. 자, 어떻게 진행을 해드렸냐. 지난주에는 제가 CU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다 같이 동시에 눈앞에 보는 데서
정확하게 저점 공략에 성공하면서 자, 수익으로 지금 현재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 보시는 분들 CU 메디칼 한번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제가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직접 저점 구간에서 공략했기 때문에 내일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당장에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죠. 이 올라가는 종목들 당일 저점 과대 낙폭으로 내려왔던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과대 낙폭, 거래량 없이 빠진 종목들 저점 구간에서 당일날 어떻게 공략하는지 내일도 준비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도 같이 공략하고 특강도 같이 들으면서 수익은 더불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꿈틀거리는 낙폭 과대주를 잡아라가 또 주제가 될 텐데 내일입니다. 오전 9시 온라인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실시간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CU 메디칼 관련해서도 또 얘기했는데 차트 보니까 또 예쁘게 올라가는 차트에 있더라고요.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기 때문에 해당 가치의 상승과 또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 꼭 유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어서 이제 상담 들어가 봐야겠죠.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네요. 자, 먼저 하단에 나가는 노란톡에 참여 방법 알려져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여 코드 방법은 8383입니다. 자, 기다리시는 분들 위해서 바로 만나볼게요. 형님을 따르란 님입니다. 오늘은 상담이 꼭 될 거라 믿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대형주 하나 차트에 넣고 싶어서 삼성물산을 넣었다고 하네요. 오늘 124,500원에 비중을 10% 들고 갔습니다. 행님 진단 부탁해 주이소 라고 하셨는데 행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그룹주 중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잡음이 좀 이렇게 남아 있긴 하지만 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좀 약간 재료가 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이거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합병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어디하고 하려고 했었냐면 엔지니어링과 또 이렇게 준비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만 해드려도 삼성물산은 그럼 한 10년 가져가야겠구나. 이런 생각 그냥 바로 이렇게 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제 다시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수장이 바뀌었죠. 네. 수장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이제 주택 관련해 가지고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전세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제는 월세까지도 지금 현재 위험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부동산 방송은 아니지만 근데 이 정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번에 수장이 바뀐 분이 연역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LH공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민 임대주택 사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정책도 자, 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도시주택 같은 건 이제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서울시 이제 좀 남는 땅이라든지 그린벨트를 따로 이렇게 훼손하지 않고요. 자, 이런 땅들을 다시 한번 발굴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임대주택들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제 건설주 아니겠어요? 지금 삼성물산도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산을 한번 보게 되면 의외로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테마에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봉상 흐름을 살펴봤을 때요. 이 종목은 종목 산다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미 완전하게 추세 전환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고점까지 계속해서 깨고 올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혼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죠. 외인들이 엄청나게 산다고 해서 또 많이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정책의 뒷받침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책 뒷받침이 결국에는 연결이 되는 고리들이 많이 있죠. 바로 제가 자신 있게 공략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가 어디냐? 방송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바 입장하시고 또는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자, 물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수혜를 받는다면 정책 수혜를 받는다면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 무거워도 엉덩이가 무겁더라도 자, 단기적으로는 15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이 엄청나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차라리 천천히 조용히 올라가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점을 계속해서 천천히 높이면서 올라
올라가주면 충분히 15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수익은 15만 원에서 좀 이렇게 그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익주인 것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수익을 완료한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15만 원 가게 되면 내년도 증시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3,000 가든 코스닥 1,000포인트 가든 간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대형주 수급들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수익 한번 챙기고 가격 내리면 또 사고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 오늘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신압으로의 마음으로 조금씩 기다리시면서 15만 원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요. 산타 할부진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시는 분인 것 같아요. 형님 부탁드립니다. 형님의 진심 어린 조언 듣고 싶습니다. 손절 각오하고 있어요. 자, 화일 제약인데요. 화일 약품인데요. 13,600원. 비중은 살짝 있네요. 40% 가지고 계십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좀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분 따뜻한 크리스마스 가능할까요? 보낼 수 있죠, 열받아서. 가능합니까? 네, 열받아서요. 네. 열받아서. 네. 그러니까 따뜻한 크리스마스 다 보낼 수 네, 있어요. 다 네. 화가 나가지고요. 화가 나서. 이 우라통이 터지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조금 네. 더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방법 그때 없어요? 이제 뭐 케빈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해야죠. 케빈에게. 네, 케빈. 그럼 차트를 보면서 저도 조금 이런 막- 얘기 하기 싫은데 방송에서 계속 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좀 만회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화일약품. 네. 이번에 그 코로나 치료제들이 좀 이용성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고 있죠. 근데 앞으로 이 흐름을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화일약품도 다시 한번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런 제약주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급등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화이자, 모더나 긴급 승인했는데 이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백신들이 전 세계 공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뭐 백신 맞다가 뭐 사망한 사람도 있다. 이런 악재들도 있기 때문에 100%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던 뭐 11124 특히나 이제 뭐 빌 게이츠가 투자한 뭐 백신도 아직 지금 잠잠해요. 왜 잠잠한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나오겠죠. 뭐 이뮨메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순환에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국내에서는 오늘자에도 이제 내용 나온 게 뭐냐면 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 백신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에서 생산하는 백신을 자,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것만 해도 턱없이 부족해. 백신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 맞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독감 백신 보세요. 해마다 맞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된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백신밖에 없는 상태죠. 결국에는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 맞아야 돼요. 그런데 자주 맞으려고 치니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 나만 독점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물량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냐? 지금 여태 크게 올랐던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그다음 뭐 제넥신, 뭐 그다음 GC 녹제 혈장 치료제, 자, 이런 종목들 굉장히 크게 올라간 게 뭐냐면 앞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계약 맺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백신 치료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직 수면 위로 안 올라왔기 때문에 관련주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일약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런 흐름들을 보면 이런 패턴들은요, 급등하기 딱 좋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미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자 이제 양봉, 그 다음에 금요일에도 윗꼬리가 달린 양봉 나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자, 오늘 빠진 이유는 제약바이오 업종, 그러니까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자,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일단 단기적으로 정배열이 만들어져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정배열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 증시 조정 주고, 그 다음에 내일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좀 며칠 동안 제약바이오 자체가 좀 조정을 준다면 이 종목 자체도 내릴 가능성이 있겠죠. 뭐 최대한 저는 뭐 11,000원 부분까지 좀 내려올 것 같은데 오히려 물량을 좀 한번 더 담으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량을 담으시고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충분히 15,000까지 우리는 설정을 하셔가지고 공략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자만 해도 엑세스바이오가 거의 뭐 제한폭까지 올라갔어요. 네. 자, 추세 하락에 있는데도 단번에 추세 전환을 할 정도로 강력한 파워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코로나 관련, 그중에서 백신 치료제, 진단시약, 자, 이런 테마군들이기 때문에 화일약품도 관심 있게 좀 끈덕지게 인내심을 가지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 가격 15,000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타 할부지님 관련해서 또 목표가를 길게 가져가라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따뜻한 또 연말 보내시고요. 저희와 함께 대박친구 3부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뭐 종목 상담 10분도 남짓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직 못 빠신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바로 주식 적립 수익 사냥을 검색하셔서요. 코드 번호 8383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입장할수록 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시원하게 해결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센 종목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요. 온라인 방송 내일 오전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내일 오전 9시입니다. 주식 적립 수익 사냥 검색하시면서 온라인 방송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면 입장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고구마 먹어수님 TCC 스틸 어제 받으려서요. 관련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신구님 볼게요. 유리나 앵커님, 주식행님, 가스텔 바작입니다. 11,903원에요. 비중은 20%, 품절주라고 하는데 손절을 할지 홀딩을 할지 고민됩니다. 라고 하시네요. 가스텔 바작 지금은 사실 손실권에 계시거든요. 어떻게 좀 만회할 수 있을까요? 네, 가스텔 바작이 뭐 좀 일단 뭐 이름이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왜요? 까칠한 것 같아요. 아, 뭔가 까칠한 종목 종목 같다. 자체가 좀 약간 까칠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차트도 까칠한가요? 네, 정말 용납이 안 되네요. 얘는 얘 좀 차트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자, 가스텔 바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상반기 때겠죠. 상반기 때 이제 어떤 테마가 이렇게 있었냐면 마스크. 이제 마스크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냥 이런 종목을 계속해서 보고 있자니, 그냥 품절주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뭐 다 올라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테마에 작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 그 트렌드에 맞춰야 되고, 그다음 업종도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뭐 이제 그 단점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유통 물량이 많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품절주라고 해도 무조건 좋아하지 마시고요. 거래가 많이 없으면은요 상장 폐지 또 위험이 있어요. 왜 시장에 너무나 관심이 없고 유통이 많이 안 되고 유통이 안 되더라도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심사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제 물량 자체가 변동성을 살펴보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스텔 바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혜를 또 많이 못 받았어요. 3월 달에. 자, V자 반등으로 굉장히 치고 이제 올라오긴 했었지만 최대 수혜를 많이 못 받은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장기간 그냥 횡보 구간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많이 올라가 봐야 12,000원 구간밖에 안 나온다라는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죠.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 수급이 안 맞다 보니까 종목 자체가 올라가고 있거나 그러지 않죠.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있잖아요. 실망 매물. 이 종목 진짜 심하네. 왜 이렇게 안 움직여? 다른 종목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손절매 물량이 나오게 되면 가격이 일시에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거래가 많이 없는 품절주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자, 받쳐주는 물량이 없습니다. 자, 호가창에 물량이 많이 안 걸려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주 정도 가지고 있다 그냥 던져버리게 되면은요, 시장가로 던지게 되면 그냥 마이너스 10% 그냥 내려가거든요. 그만큼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매매를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것 같고 아직까지는 저점이 깨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장세가 다시 한번 좋아지게 되면은요, 이런 점부터 수급이 없더라도 이제 프로그램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올라가면 최대 뭐 10,000원까지는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 거래량이 지금 현재 뭐 30만 주도 안 나온다 그러면 빠르게 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지금 현재 시장에 다른 종목도 올라가고 있는 거 많고, 그 다음에 상반기 때 우리가 공략해야 될 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차라리 시간 투자를 할 거면 내가 손실 보고 있는 거 투자하는 것보다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시간 투자를 하시면은요, 기대감이라도 있죠. 이건 기대감도 그냥 막연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확하게 10,000원까지 오면 정리하지 마시고 9,700원이나 8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요, 한 절반 정도 정리를 하세요. 절반 정도 정리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10,000원 이상 정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수익으로 이제 나중에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론 나중에 급등이 나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종목은 오히려 올라가는 것보다 자칫 잘못해서 실망 매물들, 그냥 손절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700원이나 800원 정도 오면 절반 손절, 10,000원 이상 넘어가면 나머지 물량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구님, 일단은요, 두고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입니다. 관련해서 또 전략들 잘 참고해 주시면서 성공 투자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 쪽으로요, 내일도 또 온라인 방송에 대해서 낙폭과 대주 뭘까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종목 상담 못 받아서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하단에 나가는 노란 톡, 이 주식형님 수익 사냥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번호 8383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정말 대박을 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대박 치고 싶어님인데 두산 밥켓입니다. 29,4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 10%. 형님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산 밥켓 좀 괜찮게 볼 수 있는 종목인가요? 일단 소폭의 수익권이시거든요. 예,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을 한번 또 이제 코멘트를 한번 예를 들어드린 것 같아요. 네. 기억이 나는 종목인데, 지금 건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미국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건 맞는데, 자, 이 분위기와는 다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가는 좀 약간 반대급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산그룹주를 전부 다 일제히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요. 자, 일단 유증이 들어간 이제 뭐 두산표현세도 마찬가지게요. 두산표현세 보면, 자, 오늘자에 뭐 양봉으로 마감치긴 했는데, 지금 장세 대비해 가지고 끄떡없는 움직임이 많이 나와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관련이 두산표세 같은 경우는 뭐 수소차 때문에 뭐 올라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테마가 있기 때문에 상승세 나와줄 수 있는데, 자, 두산마켓하고 연결이 돼 있는 상태죠. 자, 두산 인프라코어도 같이 한번 동일선상에 놓고 보면 두산중공업 인프라코어는 가격 약세가 나오는데, 자, 유진치고는 두산 퓨어셀과 그다음에 두산마켓은 오히려 상승이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 아빠 종목은 딱 빠지고 있는데 그냥 엄마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식들 종목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양봉으로 나와주긴 했는데 어차피 이거 급등세 안 나와요. 자, 급등세 왜 안 나오는 게 뭐냐면 그냥 올릴 만한 거량도 아니고 그냥 전고 쪽으로 빽빽하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증시는 조정 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올라왔다라는 것은 가격을 어느 정도 3만 원 이상까지 올려놓고 그냥 횡보 구간을 만들겠다. 지금 뭐 다시 한번 시간대 보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전고점 갱신해가지고 강력한 호재가 터져서 올라가주면 그건 그것대로 좋은 겁니다. 그건 그것대로 좋은 거긴 하지만 올라갈 만한 상승 모멘텀이 아직까지 전무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로 운영을 하실 거라면은요, 11,000원 이상, 12,000원 사이, 그냥 11,000원이 한다. 자, 31,000원에서 32,000원 사이까지는 상승세가 나와줄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익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만 원 미만으로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면 재공략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빠르게 한 종목만 다음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내겨트론님인데요.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코아시아 매수가는요, 9,520원이고요. 그리고 보유 비중 30%입니다. 이게 갈 듯 말 듯 애만 태우면서 가질 않는다라고 하는데 처음 상담을 하신다고 합니다. 좀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릴게요. 코아시아요? 네, 맞습니다. 코아시아. 대표적인 이제 뭐 스마트폰 관련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관련주인데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전체적인 업종으로 살펴봤을 때요. 계속해서 뭐 치고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뭐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스마트폰 자주 교체 안 하죠. 왜 교체 안 해요?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주 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들, 특히나 이제 우리 신흥국이겠죠. 뭐 인도 시장, 그다음 뭐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동아시아 쪽이 있죠. 예, 동남아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적극적으로 공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고가 프리미엄 제품들은 공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중저가 폰으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마저도 지금 현재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 화해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마저도 지금 현재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스마트폰 관련주로 약세로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때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단기적으로 보실 거라면 10,000원까지는 우리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000원까지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저점을 갱신하게 되면은요, 손절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물량 늘리고 평단 내리는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량을 내리고 평단을 또 낮춰라라는 얘긴데요. 10,000원까지 단기 목표가 제시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은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내일은 또 전문가님께서 온라인으로 오후 9시 방송이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꿈틀거리는 낙폭과대들을 착 하고 잡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또 노란톡에 주식 형님 수익 사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기 때문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꼭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화요일 시장도 좀 마쳤습니다. 이제 밤이 늦어가는데 내일은 조금 더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저 여기서 물러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